소유권과 관련해서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우리가 외운 거에서만 문제를 풀 생각하세요. 여기 뭐 추가해서 뭐가 나왔다 해서 내가 이것도 모르네. 이거 찾아갖고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1번. 흐르는 물이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고지 저지가 있는데 흘러내리다가 막혔어. 그럼 저지 소유자는 이거 물 막혀서 물이 잘못하면 침수가 될 여지가 있죠. 이럴 때 고지 소유자가 자비로 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로 물이 막혔으니까 자기 비용으로 소통공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첨화물이 이웃집에 직접 낙하하도록 하면 안 되죠. 첨화물이 낙한다는 건 첨화가 토지를 침범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당연한 거고요. 자, 3번. 공동비용으로 경계표 설치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하죠. 비용. 두 가지가 있죠. 측량비용하고 설치비용하고. 측량비용은 어떻게 해요? 면적비례. 조심하셔야 되죠. 이거 잘 나오죠. 설치비용은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에 반반 이렇게 되죠. 설치비용 반반.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한 경계표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 이 쌍팔년도 지문 나온다 그랬죠. 추정. 본다가 아니라 추정. 예? 치사해. 간주한다가 아니라 뭐 추정한다. 답 3번이죠. 틀리면 어쩔 수 없죠, 이런 거는. 4번, 경계를 넘어온 수지는 제거 청구 후 제거, 목구는 스스로 제거. 5번은 건물을 지을 때 경계로부터 몇 미터 띄워라? 반 미터.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반 미터를 띄워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걸 띄우지 않고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고 있어. 그러면 인접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죠. 단 공사 착수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이 됐을 때는 철거 청구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그거까지. 그런 것들 기억하죠. 39번 같은 것들이 만약에 상린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1번이나 2번처럼 잘 안 보던 게 나온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아는 한도에서 풀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있단 말이지. 근데 틀려. 왜? 간주 추정 이런 것 때문에. 좀 억울하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최근에 그 쌍팔년도 지문이 자꾸 나와. 아이, 거지 같아. 자, 40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대단히 중요하죠.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소유권 따위를 취득하는 제도인데, 근데 소유권만 취득하는 건 아니죠. 지상권도 되고, 뭐 분묘기지권도 되고, 그렇죠. 또 지역권도 정유취득시효는 아니지만 계속되고 표현된 거 시효 취득할 수 있죠. 자,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게 있죠. 저당권 안 되죠. 점유권 안 되죠. 점유하지 않는 거 저당권 안 되고, 일정 기간 필요 없는 거 점유권, 유치권 이거 세 가지 안 된다.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안 된다. 근데 취득 시효 할 수 있는 사람,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비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이런 애들도 시효 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번 틀렸죠. 자, 2번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자, 몇 가지 기억나셔야 되죠. 등기부 취득시효만 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첫째, 등기부는 유효해야 되죠. 무효가 된 이중 보존 등기, 중복 등기에 기초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그 등기 자체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다. 등기 승계, 점유 승계가 인정된다. 선의무과실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에 관한 거고,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무과실이면 되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으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자 스스로 증명하라.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등기가 말소되거나 무단으로 이전됐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3번은 동산이죠. 동산은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죠.
10년은 소유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고요. 5년은 소유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죠. 여기 5년짜리죠. 그냥 소유이사로 평온 공연이니까 10년이죠. 4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 완성됐다. 값수 땅 을이 20년을 점유했다.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취득하죠. 결국 이전 등기 청권이 생기고요. 이 이전 등기 청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지만 채권적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하지만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점유를 승계시켜 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매수인과 다르다 그랬죠? 그런 거 기억나십니다. 채권적이다. 그런 지문이죠. 자, 공유집은 일부 취득시효 되나요? 되지요. 그렇죠? 토지 일부 되고요. 공유 지분도 되지요. 다만 공유 지분을 시효 취득하려면 그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니까 공유물을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야 공유 지분에 대한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합 건물의 공유인 공유 부분 이거는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랬죠. 틀린 것은 1번. 41번 갑은 을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X토지를 79년 2월 1일부터 점유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언제 시효가 완성되는 걸 빨리 찾자 그랬어요. 언제 완성돼요? 99년 2월 1일. 시효가 완성돼요. 그런데 19년 6월 1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자 1번 갑이 을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99년 4월 1일 넘겨줬어요. 시효 완성 후에 넘어갔죠. 99년 4월 1일 을이 병에게 넘겨줬어요. 이때 갑은 99년 4월 1일을 기산점으로 2차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옳은 지문이죠. 갑의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됐을 때 그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또다시 20년이 경과되면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2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5년 4월 1일 넘겨줬대요. 병이 2010년 4월 1일 다시 을에게 매도해서 현재 을명의로 등기가 됐대요. 소유권이 을에게 되돌아왔지요. 자, 갑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 여전히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팔린 다음에 병에게 다시 을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면 갑은 여전히 을에게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번 갑이 2019년 4월 1일 을에게 X토지에 관한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갑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을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을이 19년 5월 1일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을의 행위는 뭐가 된다? 불법행위가 되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요. 을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4번 2019년 6월 1일 현재 을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원인 무효래요. 진정한 소유자가 병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을은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진정한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려면 일단 을로 되어 있는 무효 등기를 말소해야 되죠. 그게 4번이죠. 갑은 대위에서 을 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그렇죠? 5번 을이 병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설령 갑이 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아가 갑이 소유권 상실을 염려해서 병에게 설령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5번 틀렸죠. 각각의 지문은 상호 독립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 갑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을이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중에 설령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근저당권을 소멸하지 않고 나아가 갑이 근저당권자에게 대신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갑이 자기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대신 갚은 거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도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뭐가 복잡해? 우리 다 했던 건데. 날짜만 좀 조심하시면 되죠. 5번이 답이죠. 42번 공동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공유물 분할. 일단 분할 청구에 의해서 분할하죠. 이 형성권이죠. 전원의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협의 분할이 원칙이죠.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재판 분할로 가죠. 협의가 안 됐을 때만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협의가 일단 되면요.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분할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 원칙적으로 어떤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단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도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정할 수 있다 그랬죠. 예외. 따라서 2번. 갑이 3분의 2니까 갑이 공유하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런 갑에게 공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이죠. 3번. 합의는 어떻게 종료가 되죠? 조합체, 해산, 합의물, 양도.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분할할 수 있죠. 분할할 때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4번. 공유물이 분할됐어요. 그런데 을이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갑은 담보 책임져야 되죠. 어떻게?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그런데 두 번째 줄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틀렸죠.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를 싹 지우고 그 지분 비율에 대하여 이렇게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죠. 5번 총유. 비법인 사단 사원 공동소유죠. 공유물 관리처분, 총유물 관리처분은 어떻게 하죠? 총회결의 치츠. 사용수익은 스스즈. 정관기타 귀하게 쫓아. 그 다음에 이 총유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 자체를 취득, 상실할 수는 없고 사원 자격, 취득, 상실에 의해서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취득, 상실된다. 사원이 되면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를 취득하고 사원을 탈퇴하게 되면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를 상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 자체를 취득 상실하는 게 아니라 사원 자격의 취득 상실에 의하여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취득 상실된다. 자, 총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게 뭐예요? 요거죠. 관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존, 이용, 계량. 따라서 공유물 보존이나 합의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지만 총유물 보존은 뭐에 의하라? 총의 결의를 거쳐라. 이렇게 되죠. 옳은 지문이죠. 5번. 증거 4번. 43번.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 을이 과반수네요. 그렇죠? 자, 공유하는 토지를 을이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할 수 있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 아까 공유물을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나가 임대할 수 있죠.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한 후에 또다시 정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정명의로 등기는 마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을의 병에 대한 임대는 무슨 행위? 관리. 적법하죠? 이때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무슨 의무가 있어요? 차임 지급 의무.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정당한 임차인이에요. 이렇게 되죠. 병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고 뭐가 있다?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 3번이 틀렸죠? 매매 자체는 유효라 그랬어요.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라 그랬어요. 4번 갑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갑이 이렇게 했어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서 이렇게 분할해 주세요 라고 청구했어요. 이 청구에 법원은 구속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법원이 봤을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게 4번이죠. 법원은 갑이 청구한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그랬죠. 자, 5번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공유물 관리 비용 부담해야 되죠. 만약에 이걸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는 뭐 할 수 있다?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그게 5번이죠. 이때 매수 청구 형성권입니다. 두 번째, 그냥 매수가 아니라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입니다.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면서 매수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죠. 그리고 3번. 자, 3번과 관련해서 매매 자체는 유효하죠.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등기를 안 넘겨줬다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을이 지멋대로 등기를 다 넘겨주면 등기는 유효, 무효? 나눠야 되죠. 을의 지분 비율만큼은 유효, 갑의 지분 비율만큼은 무효. 따라서 갑은 만약에 정액의 등기가 다 넘어갔을 때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한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까지.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44번 지상권.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공작물,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지상권이죠. 자, 지상권의 객체, 타인 토지 전부 또는 일부. 되지요? 1번 X. 2번. 283조.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 지상물 현존. 뭐 할 수 있죠?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는 선택적이에요? 아니죠.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거절당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번 틀렸죠.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3번은 지상권하고 지상물 소유권은 독립한 권리죠. 그래서 대법원 뭐라 그래요? 세 가지 기억하시자 그랬어요. 지문이 세 가지로 끊어져 나온다고. 얘는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지상권 설정 방식,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와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세 가지 지문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하나 나왔죠.
틀렸네. 지상권을 유보 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답은 4번이죠. 뭐 징글징글하죠. 아주 그냥. 또 나왔어. 징그러 죽겠어.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 연체했을 때는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로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한이 2년 이상이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답이죠. 5번은 금융기관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음으로써 토지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하여 담보 목적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이 지상권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두 가지 조심하자 그랬어요. 첫째가 돈을 갚으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당연 소멸. 또 하나 병이 무단으로 침해했을 때 지상권자 손해가 있다 없다? 없죠. 이거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금융기관은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옳은 거 4번. 시험 볼 때는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 날씨도 시험 볼 때 영향을 줘요. 비가 오면요, 위축이 돼요, 사람이. 그래서 화창한 날씨보다 비가 올 때 점수가 더 낮아요, 보통. 모르시는구나, 그런 거. 날씨도 영향을 줘요. 사람이 화창하고 그러면, 기분도 좋아. 그러면 엔돌핀이 막 솟아갖고 틀려야 될 거 맞추고 막 그래요. 근데 우중충하면 점수도 잘 안 나와. 시험 볼 때 비가 내리면 안 되는데, 화창해야 되는데. 추워도 안 돼요. 뇌가 얼어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작년엔 좀 추웠죠. 시험 볼 때 좀 추웠어요, 작년. 시험 볼 때 그렇게 추워지나 몰라. 어쨌든 4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얘가 분묘를 소유하면서 제사소 봉사를 목적으로 분묘기지, 요게 분묘기지죠? 및 주위의 공지, 요거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습법상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그랬어요. 취득하는 방법이 3개.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 설치. 두 번째, 타인 토지 무단 설치 후 20년 경과. 다만 요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치. 세 번째,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땅만 양도. 3가지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공시방법은 봉분의 형태라 그랬죠. 따라서 등기 따위는 필요 없고 평장, 암장, 자연장, 수목장, 감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주위에 공지까지 미치죠. 그 미치는 범위 내에서 쌍분, 단분, 신설할 권 등 없고 이전할 권 등 없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분묘 기지 면적은 여기에 적용이 없고 이렇게 되죠. 적용 안 되죠? 지료 지급해야 되나? 하나만 기억하자. 시효 취득은 무상이다. 시효 취득은 무상이다. 누가 분묘지권의 주체냐? 종손. 단 종중에게 귀속할 수도 있다. 존속기간은 민법상 지상권 존속기간은 적용이 없고 분묘에 대한 제사소 봉사가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언제 소멸하느냐? 2가지. 분묘기지권의 포기. 즉 분묘에 대한 제사소 봉사를 장기한 방치. 또 하나가 봉분의 멸실. 그럼 분묘기권 소멸하되 예외 봉분이 멸실됐으나 일시적 멸실에 불과한 경우, 즉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묘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그런 지문들이죠. 다 알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셔. 1번. 분묘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에 타인 토지를 제한하는 데 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2번. 분묘가 멸실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는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지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3번. 암장. 분묘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4번. 시효취득. 지료지급 의무가 없다. 답은 5번.
새로운 묘지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분이 됐든 쌍분이 됐든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쉽지요? 분명히끔 나오면 맞춰주셔야 돼요. 46번 답은 그냥 보여요. 관습법상 법정사건은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매매 기타 원인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요. 세 번째, 토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되지요. 그러면 인정되는 게 관습상 법정사건이었어요. 이때 건물은 미등기도 되고 무허가도 된다. 1번 X 이렇게 되죠. 답은 금방 골라지죠. 우리가 아는 거에서 나왔을 때는 맞춰주셔야죠. 이런 거는. 답은 1번. 두 번째, 이 토지 건물은 원시적으로 동일에게 속할 필요가 없다 그랬고요. 두 번째, 환지나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달라졌을 때는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그랬고요. 건물 철거 특약이나 토지 임대차 계획이 있을 때 법정사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게 일단 기본이에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2번.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건물만 매도했으나 두 번째,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법정사건 포기했죠? 2번 옳은 질문. 3번. 무지하게 했죠, 이것도.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을 갖고 있어.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어. 이때 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그게 3번.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맞지요? 그 다음에 4번. 예. 이런 경우까지 말씀드렸어요. 건물을 팔아. 이때 갑은 병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부당 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법정상권자나 법정상권이 붙은 건물 양수인은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대한 사용식은 불법 점유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3번이죠. 4번이죠. 법정 지상권에 기초해서 대지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가 아닌 정당한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불법 점유를 이루하는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 토지와 건물은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고요. 매매 등 처분 행위가 있을 때 동일해야 돼. 그러나 토지나 건물에 압류가 되었거나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되었거나 가압류보다 먼저 저당권 따위가 등기되어 있다면 각각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저당권이 등기된 때 동일했는지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5번. 가압류 및 가압류 후에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졌으니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가 가지고서 법정사건을 판단한다. 그랬죠? 5번 옳은 질문이죠. 틀린 거 1번. 이런 정도로 나오면 맞춰주실 수 있어야 되죠. 이거는. 너나 맞춰라 그러지 마시고요. 47번 주의토지 토행권하고 지역권을 구별했네요. 먼저 주의토지 토행권. 우리 또 생각나야 되죠. 219조 유상, 220조 무상. 먼저 219조 어떨 때 인정되죠?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두 가지가 있었죠. 맹지거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토행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죠. 두 번째,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수화 방법을 택하고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죠. 이때 보상 의무는 통행권자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통행권의 내용, 통행하고 통로 개설하고 포장하고
방해되는 담장 철거까지는 할 수 있으나 주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다. 범위화폭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화폭까지 인정되죠. 현재 용법에 따른 범위화폭만 인정될 뿐 장차 이 영상을 대입해서 미리 그 범위화폭을 정해주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폭도 인정되나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고요. 건축 관련 법령 도로 폭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안 되지요. 공로에 접하게 되면 통행권은 소멸하지요. 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 해서 통행권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무상, 토지 일부 양도나 공유 토지를 분할했을 때 그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이죠. 특별 승계인이 나오면 유상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 기억나시면 되죠.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 전부예요. 근데 이걸 지역권하고 구별하래요. 왜? 통행지역권과 주의토지 통행권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 구별. 요거는 소유권의 내용이죠. 별도의 물권이 아니지. 따라서 등기 필요 없지요.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요. 인접해야 되죠. 그죠? 반면에 요놈은 독립물권이죠.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할 땐 등기해야 되죠. 20년 소멸시에 걸리죠. 요역지와 생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이 주의토지 통행권이 상린관계하고 지역권을 비교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행지상의 통로를 개설할 수 있죠. 또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로를 포장할 수도 있죠. 포장까지 된다 그랬어요. 1번이 그냥 틀렸네요. 2번은 자 지역권에서 꼭 기억해야 될 조문 292조 1항과 2항. 1항은 어떻게 돼 있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단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의무규정. 2항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하거나 다른 권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강행규정. 그거죠. 조문 그대로. 292조 1항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 지상권 등의 목적이 된다.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등도 지역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이거 의무규정. 근데 만약에 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무혐의, 그건 틀린 지문입니다. 이건 강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때는 그 약정에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292조 1항과 292조 2항을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아시겠죠? 요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 그 약정에 의한다는 요 1항에만 있어요. 예? 아, 지금 저게 뭔 개소리야. 그런 표정 그러지 말고. 아니,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의무규정, 이건 강행규정. 아시겠죠? 제발. 3번은 295조 1항에 의하면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293조 1항으로 가면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 조문 그대로. 그죠? 4번은 지역권 시효 취득 가능하죠? 어떻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예요?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통로 개설. 이거 필요하다. 등기해야 돼요? 등기 필요 없어요? 취득 시효니까 등기해야
해야지. 245조라고 돼 있죠. 점유칠시효 준용하죠. 등기해야지. 등기 필요합니다. 속으셨죠, 요거? 등기 필요해. 점유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지역권 취득합니다. 아시겠죠? 5번. 우리 연구 나왔어요. 네. 취득 시효 기간의 중단. 끝은 뭘로 끝나요? 없다. 소멸 시효 중단은 있다.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른 공유자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렇죠. 취득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없다로 끝났네. 옳은 지문이죠. 얼마나 쉬워요. 취득 없다, 소멸 있다. 에? 그만 헷갈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있다고 하나는 없다인데 헷갈리지 말고 취득 없다, 소멸 있다. 옳은 지문. 틀린 거 1번. 1번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이지만 갱신할 수 있고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뭔 개소리요. 지역권에는 최단 없지요. 갱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지역권에는 기간 규정 자체가 없고요. 갱신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지료 아예 없어요. 지역권에 없는 거 그런 거 없어. 1번 X. 2번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수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여도 무방. 그런데 최근에 이게 어렵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위에 거는 돼, 안 돼? 밑에 거는 를 위한 요역지에 대한 승역지. 이렇게도 나온다 그랬어요. 이제 구별할 때가 됐죠? 예? 아니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저를 보는데 제가 없는 얘기했어? 이렇게도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만 얘기하고 외워. 대화 나눠봐야 똑같아. 암기. 3번 아까 봤던 거 공유자적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번은 공작물 공동사용 300조.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할 수 있고의 박스. 이렇게 나와요.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 X. 사용을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용할 수 있고예요. 못 찾아요.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라고 나왔어요. 다른 자격증에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승역지 소유자는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답니다. 분담할 수 있다도 아니고요. 분담하여야 한다야. 분담할 필요가 없다도 아닙니다. 분담하여야 한다. 비용 분담. 5번 지역권, 물권적 청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바람만 안 된다. 바람만.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된다. 아직도 이걸 써드려야 돼 제가? 제발
반환 청구만 인정 안 된다.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오는지 틀린 거 1번. 자, 이제 전세권. 지역권 저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야, 네가 맞출 생각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 맞출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나온 건 맞춰야지. 계속 우리 했던 건데, 그죠? 예? 49번 전세권. 뜻이 뭐죠? 타인 부동산을 전세금을 일단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해요? 예? 용도에 따라. 그래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 그 다음에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 전부 또는 일부, 되지요? 뭐는 안 돼요? 농경지.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때 전세권은 다른 곳보다도, 다른 파트보다도 늘 나오는 게 나와요. 그것만 몇 개 기억하시면 돼. 먼저 1번. 전세권의 객체. 타인 부동산. 전세권의 객체죠. 그 다음에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요. 2번.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의 사이에 상린관계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요. 3번. 전세권은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없죠. 309조에 의하면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누가 하죠?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하라. 그 말은 필요비를 누가 부담하라? 전세권자가 부담하라. 3번 틀렸죠. 자, 4번 전세권 존속기간 하고 갱신. 이제 외웠죠, 이거? 먼저 전세권 존속기간 몇 년? 최장 10년.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단축한다. 무효가 아니라 단축한다. 이항.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보죠. 뭐?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 말고 건물 전세권만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 정하지 않으면 예? 각 당사자는 뭐 청구? 뭘 청구? 뭘 청구요? 통고지. 소멸 통고. 얼마가 지나야 소멸해요? 6개월? 네, 맞아요. 6월, 1월, 5일이 아니죠? 그냥 6월. 설정자가 소멸 통고하든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하든 6달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게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은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갱신. 약정갱신. 몇 년 넘지 못해요? 10년 넘지 못하죠? 예? 안 받구나. 310조 3항에 보면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하는 경우에도 10년 넘지 못한다. 예? 사항. 뭐죠 이거? 법정갱신. 뭐에만? 건물 전세권에만.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설정자가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갱신하는 것으로 본다. 이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또 하나. 등기 필요 있다 없다? 갱신에 의한 등기 없이도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존속기간 잘 나와요. 조문 자체가. 외울 때가 됐지요. 이런 거 외우시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예? 다른 거 이상한 거 복잡한 거 볼 생각하지 말고 기본이 되는 거 외워달란 말이지. 4번.
5번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전세금. 단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잘 나오죠. 옳은 지문. 50번에 1번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계약 플러스 전세금 지급 플러스 전세권 등기. 그럼 성립하죠. 목적물 인도는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 2번 나왔네. 309조.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3번 목적물의 일부 멸실. 둘로 나누죠. 불가항력적 멸실 과 전세권자의 귀책사에 의한 멸실. 전세권 어떻게 돼요? 목적물이 일부 멸실됐을 때 전세권 어떻게 돼? 소멸하죠? 요거는 소멸하지 않는다. 읽어보세요. 전세권의 목적물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요거죠. 일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네.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됐을 때는 소멸하고 전세권자 귀책 사유로 멸실됐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4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어요. 나왔네. 등기할 필요 없이도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5번은 317조 동시행관계.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가 동시행관계니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하더라도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틀린 거 3번. 야, 네가 3번 말 안 했잖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조심해서 기억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기억하자 그랬어요. 52번 갑은 을소유 주택 일부의 전세금 1억과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착으로 전세권 등을 마쳤다. 자, 이거요. 주택임대차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세권 등기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전세권자입니다. 주택이니까 건물이죠. 건물 전세권자예요. 주택 임차인이라고 막 섞어갖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물 전세권입니다. 1번. 자, 갑. 전세금을 얼마를 줬어요? 1억. 전세금 채권 있죠? 전세권 갖고 있죠? 자, 1번. 요것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안 된다 그랬죠? 예외 두 가지가 있었죠.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하고 전세권 존속 중 조건부 양도. 두 개 된다 그랬죠? 임차인이라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전세권자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이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두 가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하고 전세권 존속 중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할 수는 있다. 그게 1번이죠. 키워드로 찾자 그랬어요. 1번에 존속 중 있죠. 그 다음에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자, 2번은요. 지금 문제에서 일부 전세권이라고 돼 있어요.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2번 틀렸죠. 전부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으나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3번. 매각됐어요.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2번 틀렸고 3번도 틀렸죠. 반대로 돼 있죠. 2번 경매 청구할 수 없다. 3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4번. 요 갑의 채권자가 요걸 담보로 저당권을 딱 설정했어. 이렇게. 이때 첫째,
전세권이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했다. 저당권도 당연 소멸한다.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건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뜻.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뭐 할 수 있다? 물상대위. 거기 4번. 병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없다. 5번 잘 나오죠. 이 물건을 갑의 전세권 존속하는 동안에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임차권과는 달리 전세권은 물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 전세금 반환 채권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 즉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렇죠? 따라서 5번 옳은 지문. 을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임대차 문제가 아니라 전세권 문제입니다. 52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자, 아까 다시 한번 요 경우 을소유 부동산에 1억 채권을 갖고 있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 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얘는 물상대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전에 압류하고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1억 내놔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을은 그 전세금 1억에서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상기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채권 이건 한기할 수 있다 그랬죠. 반면에 대여금 채권 이렇게 말하죠. 손해배상 채권 외 채권 이거 상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때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전세금 1억을 을이 받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세권이 성립하기 전에 저당권이 성립하기 전에 먼저 빌려준 거예요. 거기 뭐라 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때 이미 채권이 있었고 이미 채권이 있었어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빌려준 게 아니라 저당권이 여기다 설정이 될 때 을이 빌려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이럴 때는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깔 수 있다. 처음 보는 거죠? 네, 처음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자, 그러면 1번 같은 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채권 가지고는 상계할 수 없다 그랬는데 옳은 거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걸 안 보고 넘어가지요. 제가 넘어가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 할 수 없어요. 그럼 부작용이에요. 몰라서 틀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말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명백하게 답이 보이면 넘어가라 했어. 그래서 1번을 답으로 넘어갔어. 근데 나중에 틀렸어. 그럼 이정한 욕하지 말고 아 이거는 부작용이다. 모르는 거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실전 가서도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틀려도 괜찮아. 그래서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요 1번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라는 의미에서 넣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려서 명백하게 있는 건 답 모르고 넘어가세요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2번처럼 나오게 되면 이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갖고 틀렸다고 정환이 욕하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건 틀리라고 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왕 나왔으니까 기억을 좀 해보자. 원칙.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채권을 상기할 수는 없다. 단 이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 변제기와 동시 또는 이전 도래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상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하나 알아두는 거예요. 답은 1번.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이 없으면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만 구별하시면 돼요. 됐죠? 2번은 건물전세권 법정갱신이네요.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거절 통지 따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전세권과 동일한 전세권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이렇게 되죠. 3번이 1번하고 같이 비교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이거 없다예요. 없다예요. 하지만 그 채권이 전세금 반환 채권과 동시 또는 그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때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 3번 묶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4번은 최장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5번은 전세권자는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목적물 임대 전전세 할 수 있다. 자, 기억할 것. 첫째,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있죠? 두 번째, 임대 또는 전전세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강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져라. 308조. 5번이죠. 조문 그대로 옳은 집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면 전혀 모르는 게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앞부분에 딱 나와버리면 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예, 전세권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주에 유치권과 나머지 정리해서 뒷부분이 설명이 좀 많기 때문에 뒷부분에 설명을 조금 더 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